33번. 역사적으로 궁전들은 단지 집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세심하게 건설된 무대들이었다. 디자인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위협하기 위해서 돌이 상징화했던 반면에 영속성과 힘을 유리는 제공한다. 무언가를 똑같이 강력한 즉 가시성. 도입은 커다란 창문들의 궁궐에서 허락한다. 지배자들이 글자 그대로 아래로 보는 걸 그들의 국민들의 그리고 강조한다. 그들의 높아진 지위를 반대로 그것은 또한 허락한다. 국민들이 응시하는 걸 위로 그들의 리더에 그리고 만들어낸다. 생각을 경외감과 거리감에 고려해봐라. 궁전을 베르사유에 홀은 복도는 유리들의 선이 된 반사하는 표면을 가지고 극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웅장함을 공간에 두었다. 왕을 중심에 그 눈부신 장식에 그리고 강화시킨다. 그의 절대적인 권위를 사용은 유리의 궁전에서 단순히 미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적이었다. 열린 시야는 허락한다. 더 나은 감시와 통제를 생각하고 그리고 보장한다. 안전과 보안을 집의 가문의 신하들과 방문객들은 지속적으로 인식했었다. 그 관찰되어지는 것을 그리고 기여했다. 분위기에 세심한 조용한 집행자와 세심한 복종과 그리고 존경에 바로 그 건축물은 지배했다. 사회적인 행동을 그 유리가 작동하면서 조용한 집행자로서 힘의 역학의 유리궁전의 권력. 옛날에 궁전은 통치자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는 무대였었어요. 자, 그의 사례를 들어보면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처럼 유리구조는 감시를 할 수도 있고 존경을 할 수도 있는 상징이었죠. 여기서의 시사점은 건축은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권력 질서를 시각화하는 수단입니다. 34번. 정치 조사자로서 독일의 NN은 관찰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어떤 관점은 가지는 것 같다는 것을 더 많은 플레이를 다른 것들보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은 침묵시킨다는 것을 그들의 의견을 다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들에 대해서 특히 만약에 그러한 의견들이 인식되어진다면 인기 없는 것이다 라고 NN은 불렀다. 이것이 나선이라고 침묵에. 자, 나선은 침묵에 일어납니다. 개인들이 인지한 그들의 의견이 인기 있다는 것을 표현했을 때 그것을 반면에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의견이 인기 있다는 것을 조용한 침묵한 것으로 남아있는 반면에 이러한 과정은 일어납니다. 나선 속에서 한쪽이 그 이슈에 끝나게 될 때 상당한 인기와 함께 그리고 다른 쪽이 거의 인기 없이 일상의 생활에서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에서 그들은 이야기한다.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착용한다. 버튼을 그리고 그들은 둔다. 범퍼 스티커를 그들의 차 위에 그리고 그들은 게재한다. 그들의 관점들을 소셜미디어에.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것들을 그들이 인지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다는 것을 그들의 의견을
침묵에 나선 이론입니다. 첫 번째 개념,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다수의 생각과 다를 때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사례를 들면 선거나 사회 이슈에서 인기 있는 의견만 공개적으로 표현이 되죠.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여론은 실제보다 왜곡될 수 있고 다양한 보장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35번 고려해봐라 단위를 측정의 즉 한 가지 종류의 묘사하는 장비를 우리가 친숙한 사용하는 것과 물리학에서 공간적 거리들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피트와 미터라는 측면에서 또는 다른 단위의 측면에서 그리고 물리학은 똑같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으로부터 물리학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의 단위를 길이에서 어떠한 다른 것을 넘어서는 그리고 우리는 아마 선택합니다. 어떠한 한 가지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편리함의 우리는 더 결론을 내립니다. 어떠한 특징이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선택에 예를 들어 특정한 숫자의 값과 같은 할당된 부여된 그 공간적 분리의 두 위치 사이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거기 세상에서 그 선택으로부터는 떨어져서 그 단위의 온도는 마찬가지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팟이나 섭씨 그리고 켈빈의 스케일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물리학에서 변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바꿀 때 하나의 스케일로부터 다른 것으로 인식은 온도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습도와 바람과 심지어 똑같이 측정된 값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선택이 그 스케일의 임의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묘사해서 그리고 그 특징은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선택의 척도에 의존한다는 것을 물리학의 선택 단위입니다. 자, 첫 번째 개념. 물리학에서 단위의 선택은 임의적이고 본질적 의미를 바꾸지 않습니다. 사례로는 길이는 미터, 피트, 온도는 섭씨, 화씨. 뭐라고 표현해도 원리는 동일하죠. 시사점은 단위나 척도는 인간의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 자연 법칙은 불변한다고 합니다. 36번 비록 바다 생명체가 살고 있지만 그 안에 그들은 여전히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을 그 바디가 신체들이 기능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그들은 단지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여분의 소금을 그것이 가져온 그것과 함께 소금은 흡수합니다. 물을 스폰지처럼. 만약에 당신이 둔다면 많은 소금을 조그마한 플레이트 위에 그러고 추가한다면 충분한 물을 그 한쪽에 그리고 분명하게 한다. 그 끝이 터치하는 것을 소금을 그러면 소금은 흡수할 것입니다. 물을 이제 당신은 가진다 한 덩어리의 젖은 소금을 주목하세요. 그것이 쭉 증가해 왔다는 것을 크기에서 똑같은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바다 생명체에. 만약에 신체액이 바다의 동물에서 더 짜다면 바닷물보다 그것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 여분의 남는 소금은 생명체의 신체에 흡수할 것입니다. 바닷물을. 이것은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풀어 오르도록. 반면에 만약에 양이 소금의 바닷물에서 더 높다면 양보다 소금의 체액 속에서 바다 동물의 여분의 소금은 물에서
끌어당길 겁니다. 액체를 그 생명체의 신체로부터 그리고 유발시킨다. 그것이 탈수하고 줄어들도록 바다 생물의 염분 조절. 자, 첫 번째 개념. 바다 생물은 체내 염분 농도를 조절해서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사례를 들면 주변 염도가 높으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낮으면 물이 체내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생명은 환경 변화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려는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 37번 구별한다는 것은 나방을 나비로부터 외형 바깥의 모양에서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따 몇 가지 규칙들이 첫 번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부분의 나비들에서 그 더듬이는 끝이 나게 됩니다. 조그마한 곤봉 모양이 부풀어 오르면서 나방에서 걔네들이 보통 깃털이거나 좁아지는 반면에 미세한 끝으로 나비는 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날개가 닫혀지게 된 채 그들의 신체 위에 나방이 더 보통 쉬는 반면에 위쪽을 가지고 날개의 완전한 보기에서 더 많은 차이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목함으로써 그 조그마한 갈고리를 생각하고 합류하게 하는 앞쪽과 뒷날개를, 즉 완전한 특징을 생각하면 단지 보이게 되는 나방 속에서 일반적인 전형적인 차이는 바로 나방이 던져지게 되면서 우울한 야행성의 사촌으로서 화려한 태양을 좋아하는 나비의 단지 틀렸습니다. 이따 많은 밝은 색깔의 나방들이 그리고 많은 것들이 액티브한 적극적인 그 낮 동안 마찬가지로 이따 몇 개의 야행성의 나비들이 그리고 많은 것들이 옷 입게 되는 그 모양에서 갈색과 회색의 그것은 더 민감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들을 함께 나비와 그리고 나방 둘 다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곤충들입니다. 정답은 2번. 나방과 나비의 구별. 개념은 나비와 나방은 형태와 습성에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례를 들면 더듬이 날개의 휴식 자세, 더듬이와 날개 휴식 자세, 날개 연결 구조의 차이가 대표적인 기준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두 종은 모두 다양하고 아름다운 곤충으로 구분보다는 공통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하지요. 38번. 이따 무수한 방법이 야생 생물이 관리되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수반합니다. 관리 책임을 그리고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폭넓은 범주 속으로 적극적인 관리 그리고 소극적인 관리. 적극적인 관리는 합니다. 어떤 것을 개체, 예를 들어 증가시키는 것 또는 감소시키는 것 같은 그 크기를 직접적인 방식에서 전략을 통해 이전이나 또는 사냥과 같은 각각. 개체는 또한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가 있습니다. 바꿈으로써 서식지를 이익이나 단점의 그 개체의, 만약에 그 개체의 수가 너무 낮다면 그 목표를 생각하면 그 관리 에이전시의 다른 적극적인 관리는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식자 통제와 같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갓 태어난 새끼들의 사망을 또는 서식지의 향상과 같은 제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커버를 그 갓 태어난 새끼들을 생각한
그 포식자로부터 이러한 노력은 나타냅니다. 적극적인 접근을 관리해. 다른 개체는 적극적으로 관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국립공원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관리 활동들은 최소화시킵니다. 외부의 영향을 개체와 서식지에서 종종 포함시키는 관리를 인간의 그리고 동물이 아니라 야생동물 관리 방식입니다. 개념은 야생동물 관리에는 적극적 관리와 소극적 관리가 있죠. 사례로는 개체수 조절을 하거나 서식지 개선, 포식자 통제 이런 거는 적극적 관리의 예이고요. 시사하는 점은 관리의 목적과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개입 정도를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39번. 폐기는 역사적으로 쭉 보여져 왔습니다. 필수적인 동력으로서 경제에 판매들은 묶여 있습니다. 양의 제품에 공급된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수요에 그 제품을 생각하면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디자인한다면 제품을 결국에는 폐기되기 위해서 당신은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 수요가 더 많은 제품을 생각한 지속되는 것을 많은 전략들은 쭉 통합되어져 왔다. 제품 디자인 속에 그리고 사용에 보장하기 위해서 그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 계획된 노후와 제한된 접근 도구의 수리를 위한 그리고 사용과 같은 값싼 물질의 모든 이러한 전략은 보장한다. 소비자가 가질 거다는 것을 제한된 접근을 제품에 사용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요구한다는 것을 교체를 사람들은 지지하는 아이디어를 폐기가 필수적이다 라는 그 드라이브 하는데 몰고 가는데 수요를 깨닫는데 실패했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제거를 쓰레기의 수리와 재제조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을 다른 종류의 수요를 즉 제품이죠. 서비스로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회사들은 단순히 임대한다 제품을 한때 판매되었던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전환과 함께 그 소유권의 회사는 유지한다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유지와 수리 서비스를 그리고 장려되어집니다. 개발하도록 장기간 지속하는 제품을 낭비의 경제학 개념 과거에는 낭비를 경제 성장을 위한 필요 요소로 여기지요. 변화했는데 변화가 감지되는데 제품의 재사용, 수리, 임대 이런 중심의 서비스형 경제가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시사점은 지속 가능한 경제는 낭비가 아니라 수명 연장과 순원 구조에 달려 있다라고 하지요. 40번 보는 것은 시간을 구매 가능한 그리고 지속적인 제품으로서 굳혔다. 인위적인 관점을 시간에 우리의 정신 속에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강요당한다. 인지하도록 이러한 실수를 26번의 경우에서 지난 50년에 1초는 추가되어져 왔다. 모든 사람의 하루에 조절하기 위해서 지구를 생각한 흔들리는 그리고 속도를 생각하면 그 자전의 변화에 예를 들어 엘니뇨 즉 기후 시스템은 태평양에서 유발시켰을 때 바람의 속도가 변화하도록 극적으로 그것은 느리게 했다. 그 회전을 지구에 조금씩 실제로 지구의 자전은 일반적으로 느려진다. 왜냐하면 달의 중력이 작동하는 중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것으로서 그래서 세월들은 점점 더 길어지게 되는 중이다. 약 1.7 밀리언 세컨쯤 1세기마다 그러한 사건들은 방해한다. 유사성을 인간이 만든 시간과 그리고 더 유연한 시간 사이에서 근거가 된 지구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자전에서 그 이벤트가 이런 것 같은 일어났을 때 몇몇 사람들은 만든다 결정을 추가하려는 조그마한 조각의 시간을 당신의 하루에 당신의 인식 없이 우리는 강요하려고 시도한다. 우리의 고정된 인간이 만든 관점을 시간의 바로 자연의 잘못된 희망에서 그것이 굴복할 거라는 그것은 그렇지 않는다. 인간은 쭉 봐온 시간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만들었다. 수정을 그리고 고수했다. 그들의 믿음에 그들의 노력이 제거할 수 있다는 그 차이를 인간이 만든 시간과 자연의 시간 사이에서 시간의 인위적인 개념, 인간은 시간을 일정하고 구매 가능한 상품처럼 인식하죠. 사례로 지구의 자전 변화로 윤초를 추가해서 인위적 시간을 조정했어요. 시사점은 자연의 시간은 인간의 고정된 기준에 맞춰지지 않으며 겸손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